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복직을 거부한다? 상황이 좀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을 텐데,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이 증빙서류 내가지고 병가나 휴직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공무원이나 교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권자가 신체상, 정신상 이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일 때는 직권으로 휴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직권 휴직 이후에 이제 복직을 하고자 복직 신청서를 냈는데 거부를 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좀 볼 수 있고, 교원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이 직권휴직을 취소하라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, 그 사건의 좀 후속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은 휴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병가나 휴직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 주시는데, 사실 노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. 건강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줘라, 어느 정도 확보해라, 이런 것들은 산안법이나 이런 데 있지만은 꼭 병가를 줘라, 꼭 휴직을 줘라,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. 그래서 회사에서 병가를 못 주겠다, 우리 회사는 병가 규정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법적으로 다투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취업 규칙에 있으면 당연히 줘야겠죠. 그래서 보통은 한 2-3개월 정도 쉬어야 된다, 병가로 많이 처리하고요. 그거보다 더 많이 쉬어야 하는 경우들은 휴직으로 처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이 취업 규칙에서 퇴직금 산정할 때 뺄 수 있다,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.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. 근데 이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일부 급여를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. 휴직 기간에도. 그런 경우는 당연히 포함이 돼야겠죠. 그래서 이 휴직이나 병가와 관련해서는 이 노동법을 참고하시기보다는 관련된 규정, 인사규정, 급여규정을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. 딱 하나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에 말씀을 드리면은 업무상 재해로 휴직했을 때, 휴업했을 때라고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데, 이럴 때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. 어떨 때 만약에 문제가 되냐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입니다. 그래서 내가 업무상 재해로 6개월 동안 쉬었습니다. 이 기간 퇴직금 산정할 때 들어갑니다. 연차도 마찬가지고요. 연차 규정에 보면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연차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하면 퍼센트가 80%가 넘어야죠. 근데 전년도에 휴직을 해서 80%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럴 때도 이 업무상 재해로 쉬었다면은 출근한 걸로 치는 거죠. 그래서 그 원래대로 발생해야 될 연차가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. 근데 그 외에 다른 휴직이라면 적용되지 않으니까 조금 구분을 하셔서 보셔야 되고요.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규정이 있다,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는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건의 경위가 좀 복잡합니다. 이분이 이제 치료를 위해서 진단서를 낸 적이 있는데, 이 진단서를 보더니 회사에서 학교죠. 학교에서 직권으로 휴직을 시킵니다. 1년 동안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분에 대한 산재 사건을 진행을 했었는데, 그 이후에 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,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1년 동안 휴직을 해라 라고 한 거죠. 그래서 교원이시니까 소청을 제기를 하셨습니다. 휴직을 취소해라 라는 소청을 제기했는데 기각이 됩니다. 이 진단서 내용을 보니까는 치료가 필요하다 라고 소청심사위원회가 본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셨고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휴직은 취소돼야 된다 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,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쭉 진행이 됐었고,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 복직을 또 신청을 하셨어요. 왜냐면 회사에서는 진단서 때문에 휴직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, 그러면 같은 논리로 진단서 상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복직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현재는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을 하시면서 복직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. 근데 학교에서는 아직 그 휴직의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했습니다. 그래서 이 복직 거부에 대해서 역시나 소청을 제기했는데, 이번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인용을 했습니다. 복직시켜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. 근데
학교가 이것에 대해서 또 불응을 했죠.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근데 행정소송이 기각됐습니다. 그러니까 즉 이 복직 거부를 취소하는 게 맞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교원 입장에서는 승소인 거죠. 그러니까 복직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결론이 난 상황이고, 지금 학교 쪽에서 항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표를 보시면서 이 사건이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됐다. 휴직 자체를 다투는 게 있었고요. 복직을 거부한 것을 다투는 이 두 개의 사건이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판결문 내용을 좀 보니까는 복직을 거부하는 게 맞냐 아니냐를 다투는 거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휴직 자체의 필요성도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휴직이 과연 필요했는가 라고 판단했을 때 법원은 휴직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진단서에 일상생활 및 직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,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휴직 명령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, 이렇게 본 거죠. 그래서 이 진단서 내용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는 휴직을 시켰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판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쟁점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치료 중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. 근데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 중이더라도 통원 치료도 할 수 있거든요. 직장 생활을 하면서. 그래서 이 사건의 이제 교원 같은 경우는 그 주장을 많이 했죠.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. 근데 학교 쪽에서는 이건 통원으로 어렵다.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건데, 이렇게 휴업이 필요한 진료도 있고요. 휴업이 필요하지 않는 진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구분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학교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법원은 이 교원이 복수의 병원에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진단서를 발급한 이 정황도 판결에 적극 참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하나의 병원에서도 계속 오래 다니셨는데 학교 쪽에서 더 큰 병원에서 진단서 떼와라 라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줬습니다.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.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기존의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과 다른 별개의 의료기관에서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는 그런 의학적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가 제출됐다. 그래서 이거와 함께 복직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질병 휴직의 사유는 해소되었다, 이렇게 판결을 했죠. 여러분들도 뭐 진단서 많이 떼보셨겠지만은 뭐 한 군데서 떼보고 두 군데서 떼봤는데 의견이 똑같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객관적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,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이걸로 뭔가 회사와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을 해서 객관성을 더 보장을 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법원은 애당초 휴직도 필요하지 않았고 이 학교에서 말하는 이런 휴직의 사유도 소멸을 했기 때문에 복직시켜 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소개할 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기업에서는 그게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. 복직을 거부한다 이런 일은 거의 없을 텐데, 그래서 교원이나 공무원분들 중에서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거부한다, 혹은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뭐 학교나 기관에서 나를 강제로 휴직을 시켰다 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사례가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저희가 이 사건을 좀 처음 시작할 때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뭐 유사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 저희가 진행했던 두 개의 사건이 아무래도 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교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시킬 수 없다, 이런 법 규정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크게 아무래도 판단의 근거가 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, 이런 일방적인 휴직은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, 이런 점들을 확인하는 판결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용 보시고 좀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